좀 전에 외울 시간 줄게요. 정비례 반비례 먼저 설명해줄까? 주원. 어차피 다 해봐야 되니까. 혹시 정비례 반비례 한 번 더 들을 사람 앞에 보세요. 이걸로 하여튼 어차피 우리 영상 하나 좀 찍어야 돼서 좀 방해제 들어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센 이거 교재. 자, 144페이지 펴보면 자, 좌표평면과 그래프. 얘네들은 뭐 좌표 나타내는 거 그냥 건너뛸게요. 알겠죠?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거 제 괄호 쳐서 좌표 나타내면 되는데요. 우리 좌표 평면 위에 점 해서 가로 4번 한번 볼게요. 가로 4번 8-1번 개념에 여기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라고 해서 좌표 평면이 있는데 점이 여기 한 군데 딱 찍혀 있어요. 기준. 그러면 좌표 찾는 거 혹시라도 이게 모르는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X좌표를 찾고 싶으면 X축에다가 수선 내리면 돼요. 수선 내린 다음에 여기 좌표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A라고 하고요. 여기는 B라고 할게요. 그러면 X좌표는 A가 되고요. B좌표, Y좌표는 B가 되는 거죠. 이 표현하는 방법 순서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좌표 평면에서 얘가 제 1, 4분면, 제가 2, 3, 4분면.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순서가 정해지죠. 1, 2, 3, 4분면. 문제 한 번 더 봐도 돼요. 여기서 얘는 외워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1, 4분면의 점의 좌표는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4분면은 뭐예요? 음수, 양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4분면 좌표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양수, 음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8-3번으로 바로 가요. 8-3번. 그래프, 변수. 자, 변수가 왜 변수?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변하는 수. 그죠? 변하는 수라고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방정식 아니면 함수. 자, 얘는 함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방정식 먼저 볼까요? 방정식 x에다가 1 넣고 x에다 1 한번 넣어봐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은 3이니까 등식 성립 안 하죠. 이럴 때는 거짓이고요. 뭐 2 넣으면 또다시 뭔가 나오죠. 자, 이렇게 x에다 우리 여러 숫자를 넣어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변할 수 있을 때 변수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하고, 자, x에다 1 넣으면 y 1 나오고요. x에 2 넣으면 얘는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x도 변하고 y도 같이 변해요. 변할 때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을 때 얘를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변수와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상수라고 해요. 상수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 ax 이렇게 표현할 때 a가 상수죠. a는 그 문제에서 무조건 고정된 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 개로 바뀌면 안 되고요. xy는 여러 숫자를 대입해 볼 수 있지만 a는 무조건 한 개의 숫자로 결정돼 있어 이미. 알겠죠? 그걸 찾는 문제죠 보통. 그래서 얘를 상수라고 부릅니다. 상수. 상자가 항상 상자야. 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 그래프 변수. 자, 그래프는 두 점 사이의 평면에 위에 점을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프 위에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변화의 빠르기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넘어갈게요. 자, 바로 정비례 관계로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넘어오시고요. 158페이지 이번에는 정비례 문제. 정비례의 기본 정의 되게 중요하거든요. 은근히 정비례란 두 변수의 x에서 자,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밑줄 훔쳐볼까요? 한번 펜치로 보세요.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똑같이 배수가 되죠. 자, x가 2, 3, 4배 배가 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가 될 때 얘를 정비례로 불러요. 정비례.
자, 그럼 정비례라고 하면 무조건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 y는 ax라는 식이 나와야 돼요. 뭔가 절대 더해지면 안 돼요. 자, 그럼 x에다 2를 넣어보면 얘는 2a가 나오고요. 4를 넣어보면 4a가 나오죠. 그러면 6을 넣으면 6a가 돼요. 그러니까 2배가 되네요. 2배. 그럼 y값도 2배를 보죠. 이렇게 2에서 6을 넘어갔을 때는 3배죠. 그럼 얘도 3배로 넘어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배수로 넘어갑니다. 이걸 정비례라고 해요. 정비례 관계식은 더해진 거 없이 무조건 이 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x, y는 x에 대해서 정비례한다. 이것도 거꾸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늘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0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그죠? 그래프도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정비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 그림이잖아요. 얘 그림에다가 x에다가 점을 이런 숫자를 다 넣어봐서 y값도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다 그걸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좌표를 찍어본 거예요. 전부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어떤 직선 형태로 나오더라. 그리고 특히나 a가 양수일 때는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나와요. 이건 이제 외우셔 푸셔야 돼요. 매번 정체도 문제인데 안 돼요. a가 양수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 쭉 그어놓고 바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정비례야. 자, 그럼 얘 몇 사분면이지나요?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죠. 밑줄 쳐볼까요? 3사분면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지난 4분면 밑에 있는 표에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에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요, x가 무조건 증가할 때만 얘기해요. x가 감소할 때는 물어보잖아요. 간혹가다 물어보는데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 문제는. 그죠? 왜냐면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하죠.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x가 작은 쪽부터 큰 쪽으로 따라서 올라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y값은 어떻게 돼요? y값도 증가하고 있죠. 그냥 x 증가할 때 y 증가. y 증가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y 증가.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a 값이 음수기 때문에요, x가 2배 생기면은 더 작아져요. y 값이 음수로 커지니까.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향한 직선입니다. 자,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네? 얘는 제2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보겠습니다. 줄 쳐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고 우측 아래를 향한 직선이고, 얘를 해석해보면 왼쪽부터 오른쪽 쭉쭉 따라가면은 y 값이 감소가 되죠. y가 떨어져요. x 증가할 때 y 감소한다. y 감소한다. 이렇게 물어본다. 이걸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참고 별표 3개 쳐볼까요? 참고 별표 3개. 정비례 관계에서 절대값 a 있죠. 절대값 a. y는 ax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x 앞에 곱해진 저 숫자의 절대값이었을 때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가파른 직선이래요. 축에 가까워지는. 그럼 반대로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림을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요. 자, 두 직선의 하나는 2x고요 하나는 2분의 1x예요. 1번, 2번 중에서 누가 2x일까요? 여섯이. 누가 y는 2x일까? 1번이요, 중에. 1번이요? 1번이죠. 왜냐면 a 역할을 하는 게 얘랑 얘잖아요.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붙어 있어야 돼. y축에 붙어 있어야 돼. 얘가 y는 2x가 돼. 얘가 y는 2분의 1x가 돼. 이해되시죠? 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음수일 때도 자,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1번, 2번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3x라는 직선이 있대요. y는 마이너스 3x 직선이 누구야? 1번, 2번 중에서. 2번이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만 놓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숫자 크기가 절대값 1이고요. 얘는 절대값 3이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크죠, 절대값이. y축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2번이 얘가 되고요. 1번이 얘가 되고요. 이게 판단하는 문제가 좀 나오죠.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반비례로 바로 봅시다. 청비례 끝이에요. 멈추십시오. 결국에는 그래프 문제 풀면서 하는 거고요. 반비례로 할게요. 자, 반비례는요, 이거 보시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다 밑줄. x가 2배, 3배, 4배, 다 밑줄.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밑줄. y는 2배, 3배, 4배가 되면 따라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얘는 뭐예요? 분모 분자가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비례하자. 그래서 반비례해요. 그래서 얘를 성립할 때는 y는 x분의 a. 얘의 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 암기에서 써줘야 돼요. 반비례. 그리고 이 식이 관계에 나왔어요. 얘는 반비례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식 떠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도 그래프로 가봐야 되겠죠? 여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자, y는 ax, x분의 a. 이렇게 있는데 a가 양수일 때 그렇게 생각해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가 뭐 2나 3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그래프 우리가 또 점을 다 찍어봤더니 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제 우리는 암기해서 그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원점 대칭이야. 얘랑 이렇게 원점 연결하면 얘랑 마주치고요. 얘랑 마주치고. 그래서 얘랑 얘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고요. 자, 얘는 x축이랑 y축이랑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 못 만나? 절대 못 만나는 그래프요. 되셨죠? 이론상은 절대 못 만나요. 자, 그래서 제2사분면 3사분면 밑줄 쳐주시고요. 왼쪽. 자, 그래서 또 증가함수 따져야 돼요. 증가함수 따지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프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따라갔을 때 y 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네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저기 있을 때 따라 y가 감소가 돼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x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밑줄 쳐볼게요. y는 감소한다. 됐고요. 자, 이번에 a가 음수일 때 생각해볼게요. a가 음수이면 얘도 그래프를 찍어봤더니 2사분면이랑 4사분면 이렇게 그려지더라. 자, 그래서 제 2사분면, 4사분면 밑줄. 마찬가지로 매끄러운 쌍곡선이고 원점 대칭이어야 돼요. 그리고 x축, y축 절대 못 만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x 증가할 때 따라볼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y가 올라가네요.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 올라가네요. 둘 다 올라가죠. 그래서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쵸? 증가, y 증가. 자, 그냥 추가로 자 a의 절대값이 아래 천 것도 별표 3개 칠하시고요. 절대값 a가 클수록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이 나오네요. 자, 절대값 a 앞에 곱해진 a가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더 가중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전체 값에 더 크게 만들잖아 a는. 그러니까 작을수록 좀 가깝게 붙여요. 작을수록 원점에 가깝다. 또는 좌표축에 가깝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좌표축에 가깝다. 원점에 가깝다. 이렇게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면 클수록 크면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죠. 그리고 예시 한번 들어봐요. 예시 해봅시다. 자, 쌍곡선을 구했는데 이렇게 흰색 쌍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쌍곡선이 있어요. 노란색 쌍곡선. 그러면 y는 x분의 3이 있고요. y는 x분의 2 두 개가 있어요. 얘가 1번, 얘는 2번이에요. 누가 1번이에요? y는 x분의 3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값이 얘보다 절대값이 크잖아. 그러니까 멀리 있어요. 멀리. 그렇죠? 내가 작으니까 얘가 안쪽에 붙어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음수일 때도 잠깐만요. 잘못 그렸네. 미안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놓고 아닌데 아까 잘 그렸죠? 이게 잘 그렸다. 다시 이렇게
양수니까 1사분면 3사분면을 그려야 되겠죠. 됐죠? 다시. 얘가 1번이고 2번일 때 얘가 1번 주고요. 얘 y는 x분의 2가 2번 그래프가 되는 것이 되셨죠? 이게 반조밀 관계, 그치? 꼭 외워주시고요.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진도 자체는 이제 설명은 끝났고요. 그럼 문제 풀고 강조 쭉쭉 풀어나가시면 돼요. 좌표평면이랑 그래프 비례, 그쪽 이제 조밀 관계는요. 강적은 따로 프린트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작년 자료 찾아보고. 그럼 아까 하던 거 이어서 문제 푸시고요.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개별 문제 외울 시간 추가해요. 벌써 얼마 안 남았네. 35분 남았어요. 개별 문제 먼저 줄게요. 일단 찬현이가 유형이 문제가 뭐냐고 유형사 이거 쉽거든요? 되게 쉬워. 1점이에요. 그죠? 이거 지금 어렵지 않죠? 지금 50분이니까 10분부터 외웁시다. 20분 뒤에. 그래서 20분 동안 문제 채점 비전 또 하세요. 질문도 더 푸시고.